정말 그 썩은 감자라도 끼니를 이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도만 됐으면, 그런 상황만 됐으면 난 탈북 안 했을 거다,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떠나지 않으면 죽겠다. 내가 조금만 멈춰 있으면 그때부터 내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배고프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런 못 나겠다,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실은 출발을 한 거거든. 그래서 급기급기 출발을 했는데 기차가 잘 다니지도 않아요. 가끔씩 한번 기차가 들어올 때마다 지붕에까지 사람이 다 매달려가지고 타고 다녀요. 막 시신이 막 내려오고 지고 사람들이 막 올라 매달려 타고, 뭐 역에서 단속하는 사람들은 그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사람 때려서 피 흘리고, 그 막 눈이 그때는 쏟아지고, 막 이 광경이 진짜 지옥 같은 광경이었거든. 7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걸려서 국경 일대까지 왔는데 이제 넘어야 되잖아요. 중국 이제는 두만강 딱 건너편이 앞에 보이고 중국 쪽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. 북한은 새벽 2시니까 캄캄해. 그때 진짜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는 더 간절하더라고요. 나와서 길 따라 쭉 가는데 두만강을 옆에다 끼고 지금 걸어가는데 두만강까지 가는 길이 꽤나 멀거든요. 조심해서 나가는데 앞에 뚝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로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살짝 돌이켜 보니까 뒤에서 볼 때는 뚝이었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매복천 거예요. 이렇게 구멍 딱 뚫고 놓고 앞에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있는데, 근데 그때는 그 군인들이 없었어요, 거기가. 그래서 여기 없으니까 없는가 보다. 그때부터는 전속력 막 뛰어가고 보니까 얼음이에요.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살았다. 그래서 넘어왔어요. 막 겨울에 그 춥고 옷도 변변하지 않잖아요, 북한에. 너무 지쳤어. 북한에서 기차로 그렇게 타고 오고 맥도 다 빠졌고, 그래서 도시에 딱 들어서니까 그래서 이제는 태어나게 가면 된다 하고 그냥 주머니에다 다 손 넣고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하며 가고 있는데, 사람들이 술 먹고 떠드는 소리도 나고, 내 코에 제일 먼저 콩나물 이제 그 볶음 막 그런 그 기름 냄새를 처음 맡았어요.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에는 그 도시의 그 기름 그 먹는 냄새가 처음 맡은 거예요. 작은 마트예요. 마트인데 아주 뭐 별 볼품 없는 그런 마트였는데, 앞에 사과 그리고 그 앞에다가 난로를 키우고 중국인들이 잘 먹는 그 계란 삶아서 거기 차단이라고 불러요. 그 차하고 같이 끓여서 계속 이제 끓이면서 파는 건데, 그것도 있고 과일, 빵, 그 이제 마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트 바깥에서 쭉 이렇게 펼쳐놓고 안에는 사람도 없어. 이게 제일 놀라웠던 거예요. 사실 북한은 떡을 팔 때도 그물을 씌우고 항상 이렇게 숨어서 팔아야 돼. 왜냐면 어떡하나 하나라도 입에다 넣어야 되니까. 그래서 어린 애들이 그걸 한 명이 탁 치고 도망치면, 그러면 그 떡이 막 쏟아지면 다른 아이들이 와서 막 먹고, 그 아이를 끝까지 잡아서 막 때리고 피투성이 되는 애들이 많아요. 이렇게 서로 그렇게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환경에서 살다가 사람도 없어. 그러니까 야, 그게 신기한 거예요. 이 사람 훔쳐가지 않나? 뭐 그런 생각도 들고, 그러면서 어쨌든 지나갔어요. 지나가서 그 시골에 있는 그 우리 친척집에 찾아 들어간 거예요. 그날 순간에 우리가 왔다고 해가지고 다음날 뭐 그 쌀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떡을 만드는데, 떡을 이렇게 찹쌀 떡을 만드는 기계도 다 집에 있고,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잘 산다. 우리 한국의 환경에 비하면 농촌이고 빈곤하고 뭐 별 볼 거 없고 한데, 들어가는 순간 엄청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돼지들을 키우는데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그 옥수수는 사람 먹는 게 아니라 다 돼지를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정말 멀지 않은, 거기서 보면 다 북한이 바라 보이는데, 북한 산이 다 바라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 보이는데, 강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고, 그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고, 우리처럼 목숨 걸고 강을 넘어야 되고, 인생을 건 거거든.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거든. 옥수수 그 먹는 것 때문에. 그런데 여기서는 공산주의의 뭐 업적, 뭐 위대한 뭐 승리, 뭐 그런 말 안 해도 너무 잘 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도대체 뭐지? 그때 나는 뭐냐면 살아가는 냄새, 사람의 생명 냄새,
활기 뭐 이렇게 느낀 거예요. 북한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더 있고 싶지, 그냥 살고 싶지. 마음속에 그 양심에는 그곳에서 쇠뇌된 양심이죠. 쇠뇌된 양심은 이렇게 화려한 것이 보일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북한 나가야 된다, 내 나라다. 완전히 자유인이 돼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았던 거죠. 2월 17일 날 강을 넘어서 어쨌든 3월 8일 날 다시 국경을 넘기 위해서 도착을 거기 갔는데 옷에 쌀에 뭐 어쨌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수레로 하나 실어서 큰 수레로 이걸 가지고 넘는다 해도 강에다 약속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마중 나오기로 해서 안전하게 넘어갔다 치더라도 우리 빈몸에도 올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많은 짐을 가지고 어떻게 가겠어. 그런 근심도 되는 거야. 그렇지만 일단은 넘겨가는 게 목적이잖아요.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.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쨌든 망을 다 보고 약속까지 한번 확인하고 와서 그날 날이 어두워져서 수레에다 싣고 쭉 가고 있는데 그 외통길로 길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 백양나무 2대가 그 길에 콱 넘어져 있는 거예요. 이거 넘어갔어요. 소가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. 수레도 넘어갈 수도 없고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2대가 연속 이렇게 넘어져 있었던 거지. 오늘 못 넘어가네. 뭐 산으로 다른 길도 없고 일반 우리 성성한 사람도 산으로 돌아가자면 힘든데 그 짐을 다 이렇게 이사한다는 것도 어렵고 안 되겠다. 돌아서자 하고 돌아서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. 원래 못 넘어가면 슬퍼야 되잖아. 일이 안 된 거니까. 근데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다음날엔 치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기쁜 거. 하루라도 더 있다는 게 그 기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마음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. 사실 넘어가는 게. 근데 이제는 내가 아니잖아요. 배경나무가 넘어져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잖아.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밝은 거예요. 아유 잘됐다. 친척집에 도착해서 밤에 또 넘어가야 되니까 뭐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일꾼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산에 가서 그 나무 아지를 치는 일이래. 근데 그게 하루에 얼마 버냐 하니까 하루에 33원 중국 돈. 그러면 한 달 생각해 보니까 900원이잖아요. 900원이 이래도 그 북한에서는 난리도 아닌 거예요. 큰 부자인 거예요. 야, 그 유혹인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일단은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짬뽕이 돼서 그러면 일단은 나가겠다. 일하러 가겠다. 그리고 거기 안 가기로 포기를 한 거예요. 깊은 산속에 나무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그런 막 짓고 살아가는데 들어갔어요. 들어가서 아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. 한 달 너무 일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일했는데 돈도 못 받고 정말 하루 종일 산에 가서 일했는데 한 점도 못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함께 갔던 분하고 같이 그건 중국 사람이니까 야, 돈 못 본다는 거야. 가자. 그래서 거기에 있는 쌀을 팔아가지고 그것마저도 그 사람이 다 챙겨가지고 우린 차비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. 야, 이제는 북한 사람의 신분 가지고는 어디가 돈 못 벌겠구나. 그냥 어디 가서 중국말 배워야 되겠다 하고 남의 집에 아는 집에 가서 그냥 1년 동안 농사해주면서 그러면서 1년을 사는 거지. 그런데 문제는 한 3개월 지났을까?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에 증오심 같은 게 떠오르는 거예요. 야, 우리가 속았구나. 이것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. 너희들 속았어. 우리도 모택동 있을 때 그렇게 살다가 등소병이 생기니까 봐라. 우리도 옛날에 그려보니까 속았다. 뭐 이렇게 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야. 아, 우리도 속았구나.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가 충실해야 되겠다,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대신에 플러스 증오심으로 생기는 거야. 나는 그렇게 탈북해서 아는데 나와 같이 살았던 그 친구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. 거기 가서 굶주려서 호약 걸려가지고 그 죽은 친구들도 많고 그런 많은데 그 사람들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계속 죽어가고 이게
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때부터는 그 짬만 되면 이거 복수해야 되겠다, 그런 마음 가지고 계속 살았어요. 살다가 98년도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곳곳에, 완전히 그냥 탈북민들이 곳곳에 많은 거예요. 여자들이 여기저기 막 팔려다니는 여자들이 막 보고, 우리는 뭐 친척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돈 벌 수 있는, 조용히 좀 벌 수 있는 데 가라 라고 하는데, 나는 굳이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갔어요. 왜냐하면 그런 곳에 있어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증오심을 함께 공유하고, 또 우리 함께 복수하자 이런 걸 공유하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. 그때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면, 그 증오심, 어떡하나 이걸 견뎌서 돈 좀 벌어가지고 우리 복수하자,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. 거기서 저 북한 땅은 뭔가 우리가 시작만 하면 무너질 거다,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, 그 증오심이 있으면 다른 뭐 그 생각을 안 해요. 그냥 내가 그 증오심을 쏟아놓을 때만 있으면 된다,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. 그래서 우리끼리 뭐라고 했냐면, 올해 겨울에는, 98년도 그 겨울에는 돈을 벌어가지고 쥐약을 사서 빵을 거기다가 쥐약을 가득해서 국경 근처에다 갖다 뿌리자. 그러면 군인들이 먹고 죽으면 가서 총을 가서 걷어가지고 오고, 그렇게 하자,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거지. 그런데 한 달 넘어 이래수가 워낙 탈북민들이 많다 보니까 공안이 온 거예요. 공안이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,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호구를 해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호구라는 게 거기 살 수 있도록 그 이제 신분을 해준다는 거지.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지금 다 모였어요. 그 앉아서 둥그렇게 앉아서 한 명 다 말해. 그런데 그 밖에서 거기 옆에 다른 공장에서 제 동생이 일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사장이 옆에서 막 공안들이 와서 들어보니까, 구경하러 나왔다 보니까 중국 사람이 공안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. 빨리 버스 보내라, 여기 탈북자들 너무 많다, 막 이런 하는 거 보니까 동생한테 말한 거야. 너 형한테 빨리 말해줘라, 얘네들 지금 버스 불렀다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신분증 해주는 줄 알고 안에 있는데,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다 먹고 있는 찰나에 동생이 저쪽 뒷문을, 이 사람들은 출입문만 지키고 창문은 안 지키고 있을 때니까, 자기네끼리 출입문만 보면서 지키고 있을 때 동생이 저 뒤로 가가지고 야 빨리 뛰어라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창문으로 밥도 못 먹고 다 도망치니까 그 경찰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. 쫓아오는데 다 흩어져서 도망치잖아요.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체포돼서 나가고, 나머지는 몽땅 산과 들에, 그날 밤에 우리는 산 속에 들어가서 잤는데 내려오지도 못하고, 그러다가 또 다른데, 또 다른 공장에, 돌 공장에 막 이렇게 떠돌면서 살았어요. 그러다가 98년도 8월 달에 어떤 분들이 찾아온 거예요. 와서 너 북한에서 대학도 나왔지 않냐,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. 근데 학교라고 하니까 첫 번째 중국어를 배우겠다, 두 번째는 알고 싶었어요.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있나,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강하나 사이도 도대체 이게 내가 납득할 만한 걸 알고 싶었어요. 우리가 속한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속았나,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잘 사나,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나,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 사실은. 그러니까 학교 가면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, 사실은 그걸 그냥 내가 내 일생에 몇 개월을 버린다 생각하고 한번 학교 가야 되겠다,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. 밤 12시에 가보니까 아파트 6층, 문도 따닥따닥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들어갔어요. 들어가니까 우리 최강성 교사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. 배가 딱 나오고 엄청 풍채가 좋으신 분이, 수고했습니다 인사를 처음 그때 남조선 사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. 그러면서 우리한테 손을 잡으래, 서로 손잡고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는데, 마음에 제일 그때 와닿았던 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. 우리 민족들 살려주시고, 우리 동족들 살려주시고, 북한 땅 회복시켜주시고 하는데, 내가 그걸 얼마나 바랬겠어요. 민족 회복, 그게 너무 간절했는데, 그런 기도를 하니까 와 내가 잘 왔다, 뭐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.